자, 어떻게 지금까지 이제 거의 중반에, 수업의 중반에 가고 있는데, 어떻게 통신에 대한 좀 흥미가 느껴져요? 어? 아니, 좀 이해가 돼요? 어려워져요, 점점? 어? 어려워? 어때요? 어려워요? 할만해요? 네, 어려워요. 다른 과목도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자,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정의에 대해서 뭔지 이해하고 있지 않으세요? 랜덤 프로세스의 정의에 대해서. 그쵸? 그 정의가 전부예요. 그거 알면은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뒤에 뭐가 있을까라는 거가 아니라 그 정의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의가 딱 그러고 믿고 자신 있게 뭔가를 해석하고 앞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쓰이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 거죠. 샘플 펑션들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타임 에버리지가 뭔지, 아니면 앙상블 에버리지 또는 스태티스티컬 에버리지가 무엇인지, 그 정의는 랜덤 프로세스의 정의를 알면 여러분들이 그게 무엇인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랜덤 프로세스가 있으면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는 성격을 규정을 하는데 스테이셔너리한 프로세스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내리고 싶어요. 그렇죠?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에는 두 가지의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가 있는데, 하나가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고 하나는 스트릭트 센스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예요. 그렇죠? 그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에 대한 또 정의가 필요하냐면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랜덤 프로세스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보면 한 시간 t1이었을 때와 t2였을 때 간의 서로 간의 코릴레이션을 계산하는 거죠. 그 코릴레이션은 질문, 타임 코릴레이션일까요? 스태티스티컬 코릴레이션일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타임 코릴레이션은 무조건 리미트 t를 무한대로 보내서 t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t에서 2분의 t까지 시간의 함수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다 라고 한다면 시간이 xt1과 xt2의 두 가지의 시그널, 시간 t1이었을 때와 시간 t2였을 때 서로 간의 오토 코릴레이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인티그레이션이 두 개가 필요해요. 리미트 해봅시다. t를 무한대로 보내고 t분의 1, 적분 마이너스 2분의 t에서 2분의 t까지, 또 적분 마이너스 2분의 t에서 2분의 t까지 xt1, xt2, dt1, dt2. 그거가 바로 타임 측면에서 측정한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의 정의예요. 그러면 스태티스티컬 오토 코릴레이션은 무엇이냐? xt1이었을 때의 pdf와 xt2였을 때, 시간 t2였을 때의 pdf, 조인트 pdf를 알아서 x1 곱하기 x2 곱하기 x1, x2의 조인트 pdf로 더블 인티그레이션 하면은 그게 알았는데 이제 다 흐트러져 버린 거 아니에요? 혹시 내가 이렇게 설명해서? 자, 보세요. 나 알 거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데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제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해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이거 아니다. 이거를 이러면 안 되는데. 무슨 문제냐면, 이렇게, 그때 요청한 대로 중요한 걸 써가지고 PDF로 만들어서 저렇게 노트로 하니까
페이지를 추가하니까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어제 삼성에서 강의할 때도 그렇게 이렇게 똑같이 했다가 그렇게 한번 미리 삼성 강의할 때 한번 해봤어요. 그렇게. 그랬더니 강의하다가 이렇게 페이지를 추가했더니 파일이 그냥 훅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도 지금 그렇게 돼버렸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어쩔 수 없고 제가 다른 방법을 쓰겠습니다. 여기가 화이트보드가 잘 돼 있으면 나왔다. 자, 그러면 페이지를 추가하지 않고 여기다 해야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XT1과 XT2의 타임 오토 코릴레이션을 계산해라 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T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T, 2분의 T.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분의 T, 2분의 T, XT1, XT2, DT1, DT2. 뭐 이런 식의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XT1, XT2는 그런 계산이 아니라 이거 스태티스티컬 에버리지를 말하고 이건 타임 에버리지를 말하는 거야. 타임 오토 코릴레이션과 스태티스티컬 에버리지를 말하는 거야. 그렇죠? 요거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XT1 했을 때 랜덤 베리어블 X1, XT2일 때 랜덤 베리어블 X2 라고 한다면 X1과 X2에서의 조인트 랜덤 베리어블에다가 X1, X2를 곱해서 DX1, DX2 이렇게 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저렇게 해서 구해야 된단 말이죠. 위에 거는 스태티스티컬 에버리지를 말하고 아래 거는 앙상블 에버리지 또는 스태티스티컬 에버리지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 두 개가 같을 때는 언제 두 개가 같아요? 랜덤 프로세스가 무엇일 때 두 개가 같아요? 일가딕 프로세스일 때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가 일가딕이냐? 그러면 하나의 샘플 펑션 가지고 측정을 하든 이 랜덤 베리어블로 하든 모두가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가딕 프로세스라면 많은 이 랜덤 프로세스의 계산이 우리가 되게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때 무슨 예제를 들었냐면 이렇게 하나, 둘, 세 벽이 주사위를 각각 이렇게 던지고 있다. 시리즈로 계속 던지고 있다. 그 예제를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던진 결과들의 숫자들을 일렬로 쭉 나열한 거. 여기서 나온 주사위의 결과를 쭉 나열한 거. 샘플 펑션 하나, 샘플 펑션 둘, 샘플 펑션 3 이렇게 하고 무수히 많은 샘플 펑션을 다 하나로 묶은 거가 랜덤 프로세스인데 세 번째 던진 것만 우리가 따로 보자. 각각의 많은 사람들의. 그러면 그거가 시간 t는 3일 때 랜덤 베리어블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샘플 펑션이 x축으로 타임 펑션이라고 한다면 랜덤 베리어블은 특정한 시간 t였을 때 발생한 것들의 이것들의 모든 것들의 집합을 우리는 랜덤 베리어블이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배웠고 그 다음에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다음에 뭐 배웠어요? 파워 스펙츄럴 덴시티를 배웠죠. 그렇죠? 파워 스펙츄럴 덴시티에서는 저는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인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Rx 타우, 즉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타우만의 함수이다. T1과 T2의 시간차를 타우라고 놓으면 타우만의 함수로 나타낼 경우를 우리가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라고 WSS 프로세스라고 말을 하는데 이 WSS 프로세스인 경우에 이 RX 타우를 후레 트랜스폼 한 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쵸? 그럼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이기 때문에 주파수에 따라서 파워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프로퍼티를 거기서 보여준 거예요. 첫 번째,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무엇이 나와야 돼요? 에버리지 파워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쵸? 에버리지 파워가 나와야 되는데 그 값은 무엇하고 같다는 걸 보여줬냐면 RX 제로하고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에 타우에다가 제로를 넣은 거하고 왜냐하면 후레 트랜스폼 관계 때문에. 그쵸?
자, 그게 첫 번째 관계였어요. 두 번째 관계가 무엇이냐면 SXF를 인버스 프레이 트랜스포 했더니 정말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이 나오더라 라는 거였어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죠. 그죠? 세 번째가 뭐였어요? 세 번째가 뭐였죠? 아? 뭐라고? 다시 한번. 누가 뭐라고 했는데? 세 번째가 뭐였죠? 뭐였죠? 나 진짜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저기, RX 타우를 프리 트랜스포하면 SXF가 나온다라는 거였는지. 아무튼, 1, 2, 3번이 있어요. 너무나 이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제가 증명을 한 거였죠. 하나, 둘, 셋 해가지고. 그죠? 파워 스펙츄럴 덴시티를 우리가 거기까지 배운 거죠. 그죠? 정의를 배웠어요. 그죠? 우리가 모듈레이션 된 시그널들은 랜덤 프로세스로 모델링이 가능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왜 랜덤 프로세스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냐면 아까 1, 2, 3, 4, 5, 6, 7 앞에 있는 7사람이 신호를 보내요. 각자 전화를 해요. 그러면 전화기에서 모듈레이티드 된 시그널들이 전송이 돼요. 자기가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처음에 들었던 그 예제를 들면 각자 전화기 들고 딱 전화를 하면 각자 말을 한단 말이죠. 말을 하면 마이크를 통해서 전화기 마이크가 조그맣게 있어요. 마이크를 통해서 그 신호가 정기적 신호로 변하죠. 그렇죠? 정기적 신호로 변하면 어떻게 돼요? 샘플링해서 퀀타이제이션 한 다음에 바이너리 디짓 정보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바이너리 디짓 정보로 바뀌면 소스 코딩을 해요. 그죠? 소스 코딩 한 다음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도 에러를 코렉션 할 수 있도록 채널 코딩을 다시 하죠. 그죠? 채널 코딩을 했을 때 결과도 바이너리 비트들의 시퀀스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 시퀀스를 예를 들어 모듈레이션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정기적 신호로 변환되는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 8 PSK다. 그러면 3개의 비트를 한 번에 봐가지고 8개의 서로 다른 시그널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매 시간 심볼 듀레이션 TS마다 비트를 3개씩 보는 거죠. 그래서 전송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전송을 하면 전송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숫자로 매핑을 한 것을 펄스화 시키고 주파수를 캐리어 프리퀀시 대역으로 시프트 시켜가지고 전송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전송이 되면 받는 쪽에서는 그거를 이제 역으로 거꾸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프리퀀시 FC 캐리어 프리퀀시로 간 거를 베이스밴드로 옮겨주고 펄스 G of T로 되어 있는 것을 펄스를 다시 무엇인가 해서 원래 보내려고 했던 심볼이 나오도록 매 심볼 듀레이션마다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전화기는 실제 매 심볼 듀레이션마다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화하면 그 심볼 듀레이션이 매우 짧은 거죠. 66.8 마이크로세컨드. 마이크로세컨드 단위란 말이죠. 마이크로세컨드 단위마다 얘가 계속 디시전을 내리고 있어요. 어떤 심볼을 보냈을까? 그죠? 반도체의 힘인 거죠. 이 속도는, 프로세스는. 자, 그렇게 해서 통신이 이루어져요. 그죠? 그런데 그러한 신호를 1, 2, 3, 4, 5, 6, 7, 8 했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통신을 하고 있으면 각자 보내는 통신 신호는 일종의 하나의 샘플 펑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전송되는 신호를 우리는 그걸 전부 앙상블이라고 생각하면 랜덤 프로세스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가 하면은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어느 특정 시간에 다 모두가 전화를 시작했는데 전화 시작하고 나서 10초 지났을 때하고 15초 지났을 때 간의 신호 간의 코릴레이션이 어떻게 될까? 그 신호의 코릴레이션을 측정한 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무엇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오토 코릴레이션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기 신호만 가지고 자기가 보낸 자기의 샘플 펑션만 가지고 오토 코릴레이션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보낸 신호 가지고 타임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은 10초가 됐었을 때의 신호하고 그 다음에 15초가 지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값들을 다 샘플을 해가지고 이제 세로축으로 보는 거죠. 그것들 간의 코릴레이션을 보면은 스태티스티컬한 코릴레이션,
스태티스티컬 오토코릴레이션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 두 개가 같으면 우리는 일가딕 프로세스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일가딕 하겠느냐, 우리 프로세스가. 거의 일가딕해요. 거의 일가딕해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다르고, 이 주파수 대역이 다르고, 모두 이 말하는 것도 다르고, 보내는 이 메시지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다 보면은 서로 간에 일가딕하게 서로 거의 간에 코릴레이션이 없는 그러한 관계로 랜덤 프로세스가 모델링이 돼요.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두 가지를 제가 여기다 제목을 적어놨어요. 이 두 가지를 배운다고. 랜덤 프로세스 in LTI 시스템.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Representation of Bandpass Signal System이에요. 두 번째 거 주제는 아마 여러분들 숙제하면서 많이 봤을 거예요. 이퀴밸런트한 로우패스 시그널 형식으로 나타내라. 라는 문제를 제가 1, 2, 3번 계속 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조금 제너럴해서 표현을 할 거예요. 제너럴해서 무엇을 표현을 할 거냐면 파워 스펙츄얼 덴시티,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걔네들도 이퀴밸런트 로우패스 시그널 폼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두 번째에서 말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랜덤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까지 배웠냐면 뭘 배웠냐면 통신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오버뷰를 처음에 배웠고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그 오버뷰를 배웠고, 두 번째로 뭘 배웠냐면 그 샘플링 티어렘, 그건 이제 아주 간단히 이야기를 넘어갔고, 그 레이트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 뭘 배웠냐면 소스 코딩, 채널 코딩의 역할이 무엇인지 배웠고요. 그렇죠? 통신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들인데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을 곱하고 사인을 곱하고 하는 것 통해서 통신 신호를 오소고날 시그널로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죠? 오소고날 시그널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게 오소고날 시그널로 나타내면 통신 신호를 무엇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냐면 벡터 폼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죠? 벡터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기적 신호는 컨티뉴어스 타임의 어떤 시그널인데 이거를 우리는 리니어 엘지브라 영역으로 확 끌어온 거예요. 그런 순간 많은 것들이 편해진 거죠. 왜냐하면 리시버를 디자인할 수가 있어요. 시그널의 오토코릴레이션을 이용해서 리시버를 디자인한다라고 했단 말이죠. 통신 시스템의 전송과 수신에 대한 기본적인 걸 배운 거죠. 그 다음에 뭘 배웠냐면 모듈레이션 기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모듈레이션의 세 가지 기법, PAM, PSK, QAM, 그거를 리니어 모듈레이션이라고 말을 해요. 넌리니어 방식으로 FSK하고 그 다음에 Continuous Phase Modulation 중에 미니멈 시프트 킹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뭐 조금 변형된 형태의 2분의 파이 BPSK, 그 다음에 Offset QPSK, 뭐 그 정도로 배웠어요. 그 정도 배우면 정말 모듈레이션 많이 배운 거예요. 오전에 이인규 교수님이랑 같이 어디 과제 회의가 있어가지고 갔다 오면서 물어봤어요. 진도 어디까지 나갔냐고. 그랬더니 저하고 조금 달리 강의를 하시는데 보니까 다른 쪽 분반은 처음에 그 나이퀴스트 샘플링 티오럼 그거를 가르치시고 지금까지 확률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확률을 하시고 이제 모듈레이션 오늘부터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저는 여러분들이 확률을 알고 있다고 믿고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확률 다음이 랜덤 프로세스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뒤에 확률 나올 때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확률에 대해서. 제 이렇게 오랜 동안 강의를 해보니까 지난 학기에 배운 거가 이번 학기에 절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건 마치 지난 시간에 강의한 거를 지금 오늘 시간에도 알 거라는 이렇게 기대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걸 요점으로 말하는 이유가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노하우가 생긴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자, 됐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이 첫 번째로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 정의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거가 이제 시스템으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랜덤 프로세스가 인풋 시그널이에요. 아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그 신호가 하나의 샘플 펑션이잖아요. 타임 시그널의 샘플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통신 신호라는 랜덤 프로세스에 하나의 샘플 펑션이 보내는 신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신호가 LTI 시스템의 인풋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웃풋으로 나오는 그런 구조예요. 그렇죠? 자, 그거가 첫 번째 주제예요. 그렇게 됐었을 때 무엇을 계산하고 싶냐면 그 LTI 시스템의 아웃풋 시그널을 제가 Y of T라고 말을 한다면 이 Y of T의 파워 스펙추얼 덴시티는 어떻게 될까? Y of T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은 어떻게 될까? 라는 것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주제를 이야기를 해보면 X of T를 input 시그널로 넣는데 LTI 시스템에 H of T가 있어서 Y of T가 있어요. 체크 한번 해볼게요. LTI 시스템이 뭐의 약자예요? 그렇죠.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죠. 그렇죠? 리니어리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타임 인베리언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렇죠? 시스템이다 그러면 시스템의 정의가 뭐예요? 시스템의 정의가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 그 중간에 블랙박스를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인풋과 아웃풋은 어떤 사회 정책적인 그 인풋이나 그 아웃풋이 아니라 정기적 신호가 인풋으로 되는 거예요. 타임 함수가. 그렇죠? 자, 그런데 타임 인베리언트가 아닌 경우는 타임 베리언트이거나 리니어가 아닌 경우는 넌 리니어한 시스템이 되겠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제곱을 아웃풋으로 나오게 된다. 파워 앰플리파이어처럼 제곱을 나오게 된다. 그러면 넌 리니어한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자, LTI 시스템의 특징은 무엇이죠? LTI 시스템이다. 그러면 바로 나와야 될 게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임펄스 리스판스만 알면은 그 시스템에서 우리는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임펄스 리스판스는 뭐냐면 인풋 시그널로 델타 오브 T, 임펄스 시그널을 나왔을 때의 그 아웃풋 시그널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 아웃풋 시그널을 제가 저기 H 오브 T라고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H 오브 T로 다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 H 오브 T를 알면 그 시스템에서 다 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H 오브 T를 알면 델타 T를 넣었을 때 H 오브 T가 나온다고 했는데 아비트러리한 어떠한 시그널을 인풋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아웃풋 시그널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H 오브 T만 알면은 시스템에 대해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Y 오브 T는 인풋 시그널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LTI 시스템에서. 그렇죠. 컨볼루션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Y 오브 T는 랜덤 프로세스 X 오브 T에다가 H 오브 T를 컨볼루션 한 거다라는 거죠. 자, 인풋 시그널이 랜덤하게 변해요. H 오브 T는 랜덤한 거이겠어요? 랜덤하지 않은 거겠어요? 델타 T를 했었을 때 아웃풋으로 나오는 시그널이 H 오브 T예요. 그렇죠? 시스템은 정해져 있어요. 시스템 H 오브 T는 절대 랜덤 뭐 그런 거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냥 그 시스템을 규정짓는 임펄스 리스판스가 있는 거죠. 그죠? 인풋 시그널이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그죠? 자, X 오브 T를 넣으면 우리는 Y 오브 T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X 오브 T는 매 시간 샘플 펑션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Y 오브 T도 매 시간 달라지죠. 그쵸? 샘플 펑션이 들어올 때마다 달라진 아웃풋이 나올 거야. 그렇기 때문에 Y 오브 T도 랜덤 프로세스다. 라고 지극히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인풋 시그널이 랜덤 프로세스면 LTI 시스템의 아웃풋도 랜덤 프로세스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인티그레이션 하는 거를 우리는 컨볼루션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저렇게 해서 우리 계산은 여러분들 3학년 1학기 때 아마
지난 학기 때 이거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컨볼루션의 관계가 있다. 자, 그 다음에 representation of bandpass signal system은 어떠한 밴드패스 시그널 S of T가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SLT에 대해서 뭔지 이제 정확히 좀 배우려고 그래요. 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거인 랜덤 프로세스인 LTI 시스템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LTI 시스템이 있는데 X of T가 H of T와 컨볼루션을 통해서 Y of T의 결과가 나와요. 그렇죠? 잘 생각해보면 왜 컨볼루션이 돼야 되는지를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거예요. 아마 지금 그렇게 왜 컨볼루션 저렇게 관계가 되지?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지만 X of T를 그려보세요. X of T가 이렇게 렉탱귤라 펄스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삼각형을 생각해야 돼요. X of T가 삼각형의 한 펄스예요. 삼각형의 펄스. 그죠? 0에서 T까지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펄스예요. 근데 일부러 안 적는 건 머릿속으로 생각하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쓰기도 귀찮기도 하고. 자,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삼각형의 펄스를 생각하세요. 2분의 t에서 시간 2분의 t에서 가장 피크점을 갖는 삼각형인 거죠. 그렇죠? 시간의 순서를 생각해 보세요. 0부터 시작해서 증가하다가 2분의 t에서 감소하는 t까지. 그 신호가 입력 신호로 들어오고 있어요. 시스템에 H of T에. 어디가 제일 먼저 입력으로 들어오겠어요? 삼각형의 어느 부분이 가장 먼저 들어오겠어요? 너무나 쉬운 문제인데? 0부터 들어오겠죠. 0부터 H of T하고 반응을 일으킬 거예요. 그러면 0부터 들어온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시해야 되냐면 X of T를 이렇게 뒤집어야 돼요. 뒤집어서 이렇게 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컨볼루션에서 xt-람다로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해서 이걸 보내는 작용을 하는 거가 쭉 훑어가는 과정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필요한 거죠. 저 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저걸 정확하게 수식적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죠. LTI 시스템이면. 어쨌든 간에 컨볼루션에 철에 관계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뭘 말하고 싶냐면 인풋 시그널이 일가디 프로세스이고 그래서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인데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인풋 시그널 X 오브 T의 평균값은 시간의 함수가 아니에요. 어떤 시간에 측정한 스태티스티컬 에버리지는 모두 같은 거죠. 그렇죠?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 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래서 그렇게 MX라는 평균값이 랜덤 프로세스 인풋 시그널이 WSS여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웃풋 시그널의 민값은 어떻게 되냐라는 것을 먼저 계산을 해본 거예요. 계산을 해봤더니 첫 번째처럼 MX에다가 H of T의 평균값, 그러니까 인티그레이션한 값 저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X와 Y의 오토코릴레이션은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X와 Y의 오토코릴레이션은 우리가 코릴레이션이다라고 한다면 코릴레이션이 없는 경우는 언코릴레이션이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렇죠? 언코릴레이션이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X of T와 Y of T는 코릴레이션이 있을 것 같아, 상관도가 있을 것 같아요. 상관도가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죠? 당연히 있겠죠. 왜냐면 Y of T는 X of T로부터 기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Y of T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걔는 H of T에서 어떻게 시그널들이 컨볼루션을 해서 이루어진 결과값이지만 Y of T 안에는 X of T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Y of T와 X of T는 둘 간의 크로스 코릴레이션이 절대 0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코릴레이티드 된 시그널 두 개의 랜덤 프로세스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X of T와 Y of T는. 그렇죠? 정확하게 X와 Y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라는 거죠. 그렇죠? 더 크게 이야기해 보면 이 보내는 신호를 X of T,
받을 때 이 x of t가 저기서 멀리서 오는데 나는 어떠한 x of t가 오는지를 몰라가지고 얘를 프로세스를 해요. 프로세스를 하는데 이 프로세스 중간 박스를 시스템이라고 모델링을 해가지고 나는 y of t를 받아요. y of t를 보고 x of t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그러한 작용을 하고 싶어요. 대체 어떤 신호를 보냈지? 그러면 오토코릴레이션이 커야지 좋겠어요? 작아야지 좋겠어요? 커야지 좋겠죠. y of t 안에 x of t의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지 좋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무엇을 보냈는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코릴레이션은 이제 그러한 것 때문에 이러한 상관도가 중요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상관도를 우리는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x의 오토코릴레이션 rx 타우와 h of t에다가 마이너스 타우를 집어넣은 것 간에 서로 간에 컨볼루션을 하면은 x와 y의 오토코릴레이션을 구할 수 있다. 나도 이걸 외우지는 못해요. 이 관계가 어떻게 되지? 이 관계가 있는데 하고 책을 찾아보는데 그런데 이거는 알아요. 이 y of t의 오토코릴레이션은 어떻게 됐느냐? 인풋 오토코릴레이션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는 이렇게 안 알고 있고 이거를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y의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고 이거를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하면은 이게 나오죠? 그렇죠?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은 컨볼루션이 뭘로 바뀌죠? h of 타우는 h of f. 자, 이제 h of 마이너스 타우를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쓸 수가 있을까요? h of f로 나타내면 h 컨주게이트 f. 왜냐면 마이너스 타우 해가지고 마이너스 타우를 t라고 해가지고 그 치환적분 해가지고 하면은 위에가 바뀐 거를 총체로 컨주게이트로 하면은 h of f의 컨주게이트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세요. h of 마이너스 타우를 넣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요거를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증명은 아주 스트레이트 포워드 해요. 증명은. 그러니까 앞에다 적은 거를 제가 지금 다시 적기 때문에 빨리 넘겼으니까 자, y of t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x of t와 제가 그 구간은 다 생략을 할게요. 구간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 람다 h t 마이너스 람다 d 람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의 평균값은 전체를 평균하면 된다.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런데 얘는 타임의 함수가 아니다. 그래서 mx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ht 마이너스 타우인데 mx 타우가 아니라 갑자기 내가 왜 또 타우로 딴 생각하다가 또 람다 ht t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그냥 쭉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갔는데 여러분들한테 아주 기본적이지만 이거가 두 개가 같다라는 것을 증명해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저거를 계산을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저거를 증명을
저거를 어떻게, 저거가 왜 같냐? 당연하게 expectation 하는 오퍼레이션 안으로 훅 집어넣어도 저는 같다라고 말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여러분들한테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expectation을 취한다라는 것, 타임 에버리지를 취해요? 스태티스티컬 에버리지를 취해요? 스태티스티컬 에버리지를 취하죠. 그렇죠? 즉 앙상블 에버리지라고도 하죠. 그렇죠? 스태티스티컬 에버리지를 취하죠. 스태티스티컬 에버리지를 취할 때 무엇이 필요해요? PDF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자, PDF 어떤 PDF가 필요해요?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PDF는 랜덤 베리어블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랜덤 프로세스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PDF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expectation of y of t는 시간 t였을 때의 PDF를 알아야 된다라는 뜻인 거죠. 그런데 이게 일가딕하고 우리가 와이드 센시테이셔널 프로세스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모든 t에서 PDF가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했었을 때 어떠한 랜덤 베리어블 x가 있는데 이 x를 변환시킨 g of x의 평균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장 간단한 x가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다. 근데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요거를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g of x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렇게 변환시킨 expected of g of x, 그러니까 expected value of y를 구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다 배웠어요. 간단하죠. 그죠?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에 대해서 요거가 있는 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면 g of x라고 생각하면 똑같아요. g of x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x와 h의 컨볼루션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평균을 스태티스티컬 에버리지를 취하려면 이렇게 해놓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요 부분을 이 안에다 집어넣고 인티그레이션이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fx, x, dx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fx, x는 무엇이냐면 x of t가 람다였을 때의 PDF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인티그레이션 순서를 이제 바꿔요. 이 안에 있는 인티그레이션을 밖으로 하고 이 안에 있는 x가 관련되어 있는 거 먼저 인티그레이션 해보세요. 그러면 요 x하고 fx하고 곱한 것을 x에 대해서 적분한 것, 그 결과값 밖으로 ht-람다를 람다에 대해서 적분하고, 그쵸? 그런데 x하고 pdf하고 둘이 곱해서 적분하면 mx가 나오는 거죠. 그 mx는 시간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인티그레이션 밖으로 빠져나와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금방 내가 말한 금방 내가 입으로 설명했는데 꼭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요. 랜덤 프로세스와 이 확률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한 스텝 딱 위로 올라가요. 정확하게 그 말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리고 수식적으로 쓸 수 있으면. 저거 같다라는 걸 증명을 하라는 말이죠. 금방 그 말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LTI 시스템의 아웃풋의 민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시간 t1이었을 때 랜덤 프로세스 인풋 시그널 랜덤 프로세스 xt1과 시간 t2였을 때의 아웃풋 랜덤 프로세스 yt2의 서로 간의 오토 코릴레이션을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t1-t2를 제가 타우라고 해도 돼요. 이 t2는 그래서 t1-타우 또는 t1이 t2 플러스 타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타우는 0일 때는 똑같은 시간에서의 코릴레이션을 보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이거는 expected value of xt1 yt2 대신에 yt2는 무엇하고 같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 그 다음에 람다 그 다음에 h t2 마이너스 람다 d 람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죠? 자, xt1 안에는 람다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죠. 그렇죠? 자, expectation은 랜덤 베리어블에다가 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xt1 x 람다 ht2 마이너스 람다 d 람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rx t1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x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인데 시간차가 t1 마이너스 람다가 되는 거죠. 왜냐면 x of t는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두 개의 시간차로만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rx t1 마이너스 람다 ht2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t2 마이너스 람다를 말고 람다 마이너스 t2를 제가 u라고 놓겠습니다. u라고 치환을 시켜보면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여기 플러스 무한대로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되고 그쵸? 이게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에 아니죠. 똑같아. 여기 람다하고 u하고 같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얘는 같고 rx t1 대신에 무엇을 써야 되냐면 람다 대신에 무엇을 쓰냐면 여기서 보면 람다는 u 플러스 t2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t1 마이너스 t2 마이너스 u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여기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h 마이너스 u du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무엇이냐면 t1 마이너스 t2를 2시간의 시간차 타우라고 놓는다라면 이 식은 rx 타우 마이너스 u h 마이너스 u du 바로 rx 타우와 h의 마이너스 타우를 컨볼루션한 결과가 되겠다라고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주 스트레이트 포워드 해요. 뭐 어려운 그게 아니라. 그리고 저 결과가 막 연습해가지고 머릿속에 암기해 놓으면 편하죠. 편한데 굳이 그럴 필요도 없어요. 굳이 필요도 없고 저런 관계가 있더라. 즉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세 번째 특징. 그 다음이 이겁니다. 아웃풋 시그널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은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되냐 이것도 그대로 쓰면 돼요. 2에 yt1은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t1 x 람다 ht1 마이너스 람다 d 람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제가 y 람다 대신에 다른 걸 하나 써보고 싶은데 뭐를 쓸 거냐면 제타라고 쓸게요. 제타 y제타가 아니라 x제타
x 제타 h t2 마이너스 제타 d 제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람다라고 똑같이 써도 상관이 없죠. 지금 분리해서 썼지만 그래서 이거를 expected value하고 한 번에 같이 쓰면은 이게 다르게 더미 베리어블을 써줘야 되겠죠. ht1 마이너스 람다 ht2 마이너스 제타 d 제타 그 다음에 d 람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여기 인티그레이션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인티그레이션 밖으로 빼서 랜덤 베리어블인 것만 넣어보면 x 람다 x 제타 ht1 마이너스 람다 ht2 마이너스 제타 d 람다 d 제타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요거가 rx 람다 마이너스 제타다. ht1 마이너스 람다 ht2 마이너스 제타다. d 람다 d 제타. 이제 뭐 하겠어요? 람다 거 먼저 적분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rx 람다 마이너스 제타 ht1 마이너스 람다 그 다음에 d 람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ht2 마이너스 제타 d 제타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거를 적분을 하면 뭐가 나올 거냐면 이거를 적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t-t1 마이너스 람다를 제가 u라고 놓는다면 람다는 t1 플러스 u. 그래서 요거가 뭐가 될 거냐면 rx t1 플러스 u 마이너스 제타가 될 거예요. 그죠? 여기는 뭐가 되냐면 그대로 h u가 될 거예요. 어디가 마이너스? t1 마이너스 여기요? 여기만 한 거야? 잠깐만. 람다 t1 플러스 u라고는 여기서 보면 람다는 좀 크게 좀 말해주지. 내가 답답해하는 거 다 알면서 t1 마이너스 u 마이너스 제타.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여기를 다시 써보면 rx t1 마이너스 제타 마이너스 u hu 이런 형태니까 t1 마이너스 제타 마이너스 u hu니까 요거는 써보면은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rx에다가 t1 마이너스 제타하고 hu하고 컨볼루션 한 거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제타가 관련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관련시켜 보면 그쪽 이제 적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얘는 이제 밖으로 꺼내놓고. 그죠? 그래서 이거하고 적분을 해보면 얘도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t2 마이너스 제타를 이제 뭐라고 놓냐면 마이너스 u라고 놓고. 그래야지만 이게 딱 적분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그 적분 형태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해보면은 제타는 t2 플러스 u. 그래서 이 t2 플러스 u를 여기다 대입하면 t1 마이너스 t2 마이너스 u가 되어서 t1 마이너스 t2가 타우가 되어서 rx 타우 마이너스 u에다가 h에 마이너스 u에 du 한 거에다가 컨볼루션 h 여기 나온 거 타우가 밖으로 이제 끄집어 나오면 이렇게 되어서 rx 타우에 h 마이너스 타우에 h 타우를 컨볼루션 한 것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추가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추가를 못해요, 노트를.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자세한 건 그 랜덤 프로세스에서 PDF 보내줬잖아요. 그쵸? 그 안에 이거가 다 있어요. 금방 어떻게
그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을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그대로 제가 쓴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LTI 시스템에서의 랜덤 프로세스입니다. 그렇죠? 오늘 첫 번째 주제예요. 끝난 거예요. 두 번째 주제. 이게 재미가 없어요. 랜덤 프로세스 하고 이 부분이 정말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재밌는데 여러분들 재미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 삼성에서도 이 비슷한 강의를 하는데 정말 이 부분 강의할 때 거의 그냥 다 얼굴이 그 이렇게 멍한 상태에 있는 얼굴들의 23개의 얼굴들을 봐요. 23명이 듣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 이거가 정말 되게 뭐랄까 펀더멘탈이라고 할까? 지나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내가 이해한 만큼 같이 이해를 시키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언제든지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저 그림에서 일자가 좀 밑으로 내려왔네. A자가 저기 위에 하고 얼라인이 돼야 되는데 왜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좀 내려왔어요. 저렇게 어떠한 특정한 패스, 프리퀀시 대역에서 어느 특정한 패스만 통과하는 시그널을 패스밴드 시그널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저 패스밴드 시그널을 뭘로 말을 하냐면 또는 밴드 패스 시그널, 책에서 밴드 패스 시그널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 밴드 패스 시그널을 이퀴밸런트한 로우 패스 시그널로 표현을 하려고 그래요. 이퀴밸런트 로우 패스 시그널인 건 무엇이냐면 시그널의 푸리에 트랜스폼에서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이 주로 0에 가깝게 있는 시그널들을 우리는 로우 패스 시그널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자, 보세요. 제가 이런 거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패스밴드 시그널이 있어요. 여기 FC를 기준으로 이렇게 FC를 기준으로 이러한 시그널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시그널들이 있는데 이거는 S of T를 푸리에 트랜스폼에서 나온 식이 S of F고 이거에 대한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을 그렸더니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저 그림을 보고 물어볼게요. S of T는 리얼 시그널이에요? 컴플렉스 시그널이에요? 리얼 시그널. 왜?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그렇죠? 컴플렉스 시그널은 절대 시메트릭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것도 증명할 수 있는데 푸리에 트랜스폼의 그 정의 그대로 가지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저거를 파지티브 영역이 있는 것만 생각을 해봅시다. 두 번째 그림이에요. 파지티브에 있는 저거에 이쪽에 있는 거 그리고 2배를 시켰어요. 2배를. 그러니까 2 곱하기 S of F인데 F가 0인 것만. 그래서 그거를 제가 S 플러스 F라고 놓았어요. 이렇게. 여기에서 유닛 스텝 펑션 U of F는 1, F가 0보다 클 때 0, F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S 플러스 T를. 그죠? 저 S 플러스 오브 T는 리얼 시그널이겠어요? 컴플렉스 시그널이겠어요? 에? 컴플렉스죠. 왜요? 시메트릭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간단해요. 그죠? 그래서 X 플러스 오브 T를 X 오브 T 플러스 J, Y 오브 T의 형태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죠. 그죠? 이렇게 컴플렉스의 형태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안 쓸게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리얼과 이미지너리로. 왜냐면 X, Y를 나중에 또 다른 거에 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리얼과 이미지너리로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S 플러스 오브 t를 구해보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쵸? 저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쵸? 저렇게 구할 수가 있으면 요거는 이렇게 또 구할 수가 있을 거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거야. 여기 가운데 뭐가 들어갈까요? 컨볼루션.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한번 써보면 그 다음 페이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써보면 S 플러스 T는 2 인버스 U of F 그 다음에 컨볼루션 S of T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쵸? 이제 문제 맞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U of F의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은 뭐인지 기억하세요? 또는 뭐인지 기억하는 거는 되게 뭐랄까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걸 기억하면.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질문을 답을 하는 사람은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U of F의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을 어떻게 구하는지 아는 사람. 구하는 방식을 아는 사람. 사인? 시그넘. 바꿔서. 그쵸?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걸 알고 있으면. 그러면 아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푸리에 트랜스폼에 대해서. 첫째, 내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U of T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필기 안 할 테니까 머릿속으로 잘 생각하세요. 알았죠? 그러니까 집중해서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머릿속으로 풀어야 돼요. U of T는 타임 함수의 유닛 스텝 펑션을 말을 하는데 시간이 0이었다가 시간 타임 0에서 1이 돼요. 유닛 스텝 펑션이에요. 그 유닛 스텝 펑션은 푸리에 트랜스폼이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서 U of T를 넣고 2에 마이너스 J 2파이 FT 한 다음에 그 인티그레이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하면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디리클리 컨디션을 만족하지 못해요. 디리클리 컨디션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U of T를 그렇게 적분했었을 때 파이나이트 밸류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정도예요. 그러니까 디리클리 컨디션은 무엇이냐면 인티그레이션이 존재하느냐 발산하느냐 발산하지 않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가 그 조건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푸리에 트랜스폼 방식으로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택한 방식이 무엇이냐면 아까 대답한 대로 사인 펑션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첫째 사인 펑션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인 펑션 자체도 구할 수가 없어서 사인 펑션은 0보다 클 때 플러스 1을 갖고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을 갖는 함수를 사인 펑션이라고 말을 했어요. 걔조차도 에너지 펑션이 아니기 때문에 디리클리 컨디션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푸리에 트랜스폼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함수를 생각해 봅시다. 0보다 클 때는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a 곱하기 t. t가 증가할 때마다 감소를 해요. 그렇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엑스포넨셜 플러스 at. a는 그냥 파지티브한 일반적인 컨스턴트. 어떤 값이라고 하는데 그냥 컨스턴트 값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2의 at니까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가지고 0에 가깝게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펑션이 존재한다라고 합시다. 그러한 펑션을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데 자 푸리에 트랜스폼 합니다. 마이너스 인티그레이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는 엑스포넨셜 a 곱하기 t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j 2파이 ft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dt
그거를 적분하면 뭐가 나오냐면 a-j2파이 f분의 1이 나와요. 그쵸? 그 다음 부분 플러스 인티그레이션 0부터 무한대까지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at 곱하기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j2파이 ft. 위에 엑스포넨셜 지수만 따져보니까 마이너스 at 마이너스 a j2파이 ft니까 마이너스하고 a 플러스 j2파이 ft. 그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적분하면 뭐가 될 거냐면 a 플러스 j2파이 f분의 1 나올 거예요. 그렇죠? 앞에서는 마이너스, 아까 제일 처음에 마이너스 2에 at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j2파이 f분의 1 더하기 a 플러스 j2파이 f분의 1이에요. 그렇죠? 그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모가 a제곱 마이너스 j제곱 4파이 제곱 f제곱이 될 거예요. 근데 j제곱이 있어서 플러스로 변하겠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4파이 제곱 f제곱분의 위에가 뭐가 되냐면 j4파이 f가 나올 거예요. j4파이 f가 여기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자, 이제 a를 0으로 보냅시다. a를 0으로 보내면 원래 보냈던 엑스포넨셜 함수가 시그넘 펑션, 사인 펑션이랑 똑같아요. 2의 마이너스 a를 0으로 접근시키면은 1 값을 가질 거예요. 마이너스 2의 at도 a를 0으로 보내면은 마이너스 1 값을 가질 거예요. 리미트를 취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리미트 a를 0으로 보내면 처음에 생각했던 x of t는 엑스포넨셜로 이루어진 그 함수는 무엇이 되냐면 시그넘 펑션이 돼요. 1, 마이너스 1 갖는. 그런 거를 푸리에 트랜스폼을 시켜가지고 하면은 리미트 a 무한대는 똑같아요. 대신 x of t가 x of f로 변환시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변환시킨 x of f를 보면은 뭐가 될 거냐면 4파이 제곱 f 제곱분의 j 4파이 f가 되어서 4파이 f 약분되어서 무엇이 되냐면은 4파이 f분의 j가 나올 거예요. 아니. 파이 f분의 j가 나올 거예요. 파이 f분의 j. 파이 f분의 j.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시그넘 펑션을 했더니 파이 f분의 j가 나온 거죠. 그죠? 시그넘 펑션에다가 2를 더해봐요. 그러면 스텝 펑션이 되는데 높이가 2가 돼요. 그죠? 그래서 2분의 1을 하는 거죠. 2분의 1을 하면 유닛 스텝 펑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닛 스텝 펑션은 2분의 1, 가로 큰 가로 열고 1 플러스 시그넘 펑션 쓰고 가로 닫고 그러면 되죠. 그걸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1은 뭘로 변해요? 델타 f. 그쵸? 그쵸? 그 다음에 시그넘 펑션은 아까 이야기했던 파이 f분의 j가 되어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이제는 유닛 스텝 펑션을 푸리에 트랜스폼 한 거가 아니라 푸리에 트랜스폼 했더니 유닛 스텝 펑션이 됐어요. 그러면 그거를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뭐가 되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똑같을 거예요. 하지만 마이너스만 붙여줘야 될 거예요. 2분의 1 델타 마이너스 t 플러스 파이 f분의 j 대신에 파이 마이너스 t분의 j 그렇게 써야 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듀얼리티 프로퍼티 때문에 푸리에 트랜스폼의 듀얼리티 프로퍼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써보면 원래 j가 밑에 있었는데 이제 위로 가가지고 푸리에 인버스 트랜스폼을 하면 델타 t 플러스 파이 t분의 j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s 플러스 t는 아까 무엇이라고 했냐면 s 플러스 t는 2 곱하기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u of f에다가 컨볼루션 s of t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가 2를 곱하기 때문에 2분의 1이 없어지고 델타 t j 파이 t가 된다. 컨볼루션 취하니까 이거를 컨볼루션 취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요거하고 취하면은 그대로 s of t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s of t와 요거를 취한 거를 제가 s hat t라고 놨어요. s hat of t라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썼네요. 이렇게 컨볼루션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 요렇게 컨볼루션 하는 거를 뭐라고 하는지 혹시 이름을 기억해요? 저렇게 컨볼루션 하는 저거를 뭐라고 하는지 저 스페셜해요. 저런 컨볼루션 관계로 있는 관계를. 그러니까 저 관계는 무엇이냐면 이 관계는 여기에서 이미지너리 텀 요것만 본 거죠. 이 S의 T는 리얼 시그널이에요. 앞에 J가 있어가지고 J 부분이 그 이미지너리 파트가 되는 거고 S head of T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S of T가 있는데 이러한 1 of pi T라는 이러한 임펄스 리스판스를 가지고 있는 LTI 시스템에 나온 것처럼 되어 있는 SNT예요. 저러한 그 파이 t분의 1을 갖는 저 LTI 시스템을 뭐라고 하는지 기억? 그렇죠. 힐버트. 좀 크게 말해. 힐버트 트랜스폼 시켰다라고 말을 해요. 힐버트 트랜스폼 시켰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저 LTI 시스템, 1 of pi t분의 1의 임펄스 리스판스를 갖는 저 시스템을 뭐라고 하냐면 힐버트 트랜스포머다 라고 말을 해요. 힐버트 트랜스포머다. 지난 학기에 제 수업 시간에 했었어요. 잘 생각해보면요. U of F는 1 플러스 사인 펑션을 2분의 1 해서 나온 거야. 그쵸? 시그넘 펑션은, 사인 펑션은 이런 거죠. 그쵸? 그러니까 1을 더했으니까 0이 된 거가 2분의 1 돼가지고 유닛 스텝 펑션이 된 거죠. 그쵸? 이렇게 돼서 이거를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했었을 때 이 1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사인 펑션 했던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요거는 S의 T를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S head of F가 되는데 S head of F는 S of F에다가 요거를 H of T라고 놓는다라면 H of F가 되겠죠. 그쵸? H of F는 뭘까요? H of F는 시그넘 펑션의 형태일 거예요. 시그넘 펑션의 형태인데 여기 J가 있기 때문에 H of F는 이러한 파이 t분의 1을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시그넘 펑션을 한 것처럼. 하지만 J가 있기 때문에 J가 있고 뭐 J를 양쪽에다 곱해주면 마이너스 1 돼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J, 제로 J 이렇게 돼요. 그죠? 이거에 요거가 되어 있는 거에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1 돼요. 1. 똑같이. 이렇게. 이거가 H of F예요.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J라는 건 2의 얼마예요? 마이너스 J 2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죠. 2의 플러스 J 2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S head of F는 S of F에다가 H of F를 곱한 건데 S of F를 H of F 임펄스 리스판스의 그를 갖는 시스템을 통과하면서 S of F가 어떻게 변형되냐면 파지티브 프리퀀시 영역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페이즈가 시프트가 되고 하지만 앰플리튜드는 그대로예요. 네거티브 프리퀀시 대역에 있는 성분은
플러스 2분의 파이만큼 프리퀀시가 시프트된.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그냥 페이즈 시프트 필터다라고 말을 해요. But all pass filter. 모든 주파수 대역을 그대로 다 통과시키는 그러한 필터라고 말을 하는 거죠. 힐버트 트랜스포머를 쓰면. 그죠? 이 수업 시간, 지금 배우는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냥 한번 질문해 볼게요. 혹시나 아까 대답을 너무 잘해가지고 기대가 돼서 한번 더 물어볼게요. 힐버트 트랜스포머를 뭐 배울 때 배운 것 같아요? 그렇죠. 싱글 사이드 밴드 모듈레이션 할 때, 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1, 통신 시스템 1 할 때, 그때 배웠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 그러니까 그 베이스밴드 시그널, 메시지 시그널이 있는데 메시지 시그널이 이렇게 있는데 메시지 시그널에다 코사인을 곱하면 이렇게 전송이 되는데 싱글 사이드 밴드는 요 반쪽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주파수의 반만 쓰겠다라는 거에 그럴 때 1V 트랜스폼이 쓰여요. 1V 트랜스폼이. 그거 이제 시스템 1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혹시 아나 모르나 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여기서 이제 그거를 쓰는 건 아니고요. 시간이 다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이제 이 자료를 이어서 계속 수업을 다음 주 목요일 날 하겠습니다. 시험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 배운 거 내용일 겁니다. 수고했어요.